파트 3-2 감정이 건네는 이야기 분노. 지금 우리가 만나볼 감정은 분노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 종종, 어쩌면 자주 정말 짜증나, 이 상황 싫다 정말, 지겨워 와 같은 말이 나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는 그 당시 내가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보기에 좋지 않다고요?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일상 중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분노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공정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내는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소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여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 마음이 전하는 분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며 이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분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분개하여 몹시 화가 남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라고 분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화가 나는 것을 분노라고 합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사자성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보통 오랜 시간 함께한 절친한 친구에게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이라는 수식을 붙이곤 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모습을 뜻하는 희로애락이라는 사자성어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을 뜻합니다. 사자성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에 분노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일상적인 감정이며 꼭 표현해야 하는 핵심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분노는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매우 복합적인 감정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분노 유발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 유년 시절의 부정적 경험, 생활 사건, 직장 및 학업 요인 등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사실. 분노와 마주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때론 굳이 분노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상황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격렬한 분노의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폭풍이 들이닥칠 때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결과적으로 날카로운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낳게 되고 결국 마음의 상처들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키우게 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불편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비합리적 신념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파국화입니다. 여기서 의견을 굽히는 순간 내 인생은 정말 끝장이야. 어떤 사건에 대해 자신의 걱정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항상 최악만을 생각함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스스로를 에워싼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게 만들고 그 방어벽에 금이 갈 상황이 생기면 분노가 커지게 되죠. 두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중간이 없어. 확실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중간은 없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흑백 논리 혹은 양극단적 사고라고도 불립니다. 즉, 세상 모든 일은 옳고 그름만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금만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쉽게 절망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할까 두려워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입니다. 대화가 대부분 긍정적이었음에도 몇 마디 부정적인 내용에 그 친구는 나를 비난한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분명해. 라며 사건의 주된 내용은 무시하고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하게 되며 그 부분이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독심술입니다. 저 친구가 날 무시하는 게 분명해. 느낌이 그래.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자신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함으로써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하여 분노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며 크게 웃을 때 왜 웃는 거지? 나를 보고 비웃는 것이 틀림없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좀 더 타당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으로 행동했다고 믿는 오류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고의적인 것이고 부당한 것이며 막을 수 있거나 통제 가능한 일이었기에 책망받아야 마땅하다고 평가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 속에서 우리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억제입니다. 억제는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분노를 인식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분노가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속으로 분노를 감내하는 동안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적극 공격입니다. 분노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난 표정을 짓는 것에서부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하는 등 과감한 형식으로 표출하죠. 이 방법은 주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사용되며 상대방이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가장 적극적인 분노 표출 방법으로 순간적인 감정 해소나 상대방의 복종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가장 폭력적인 형태이자 반감을 사기 쉬운 형태랍니다. 세 번째는 수동 공격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빈둥거리거나 무능한 척을 하고 고의로 약속을 잊어버리며 눈치 없이 구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의도적으로 상대를 짜증나게 하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것처럼 행동하죠. 이는 스스로도 감정적인 해소를 완전히 해내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방은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기에 분노의 상황은 해결되지 못하고 서서히 악화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 대화입니다. 자신이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타협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흥분하지 않고 자신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이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어느 방법이 분노를 가장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일까요? 당연히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건강한 분노 표현이란 평소 다양한 분노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되어 내가 경험하는 분노에 대해 잘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 아직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 분노한 건데
왜 내가 분노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하지?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라고 말이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임을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무조건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해야 된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알맞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내가 그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외부의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생각 때문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죠. 즉, 분노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적인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내 안의 감정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내가 경험하는 감정을 건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를 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친절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내 몸의 여러 창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내가 지금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를요. 이는 신체, 정서, 행동, 생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일상 중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분노를 경험하나요? 분노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혹은 주로 드는 생각이 있나요? 내가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과 마주한 경험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마음과 마주하며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간한 내 마음의 봄이 오다, 마음봄이라는 책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오디오 영상 제작은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